뉴스 브리핑. 제이컵 블레이크 피격 사건으로 촉발된 폭력 시위가 사흘째를 맞아 결국 유혈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어젯밤 자정이 넘어 여러 번의 총성이 울렸는데 당국은 최소 3명이 부상당하고 그중 1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노샤는 방화와 약탈까지 벌이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민간인들 사이에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곤충과 칼에 AR-15 소총까지 등장했고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앞서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크노샤에 배치된 주 방위군 병력을 기존 125명에서 250명으로 늘리고 저녁 8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격렬한 시위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콥 블레이크는 경찰이 쏜 탄환이 척수를 절단하고 척추뼈를 부숴버려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레이크의 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향해서는 폭력을 자제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로라가 오늘 저녁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해안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경로에는 적어도 2천만 명이 살고 있고 그중 5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로라가 시속 110마일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로라는 오늘 중 4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될 전망이어서 상륙 시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로라가 상륙한 후에는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컵 블레이크와 관련한 시위가 어제 저녁 애틀란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00여 명의 시위대가 저녁 9시경 애틀란타 다운타운의 경찰서 한 곳으로 모여 창문을 부수고 벽에 스프레이를 칠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려 하자 시위대가 물병과 폭죽 등을 던졌고 경찰이 고무탄을 쏘며 대응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폭동 진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몰려들어 시위대를 해산시켰는데요. 소수의 시위대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시위는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뉴욕, LA, 시애틀, 샌디에이고, 포틀랜드, 미네아폴리스 등 주요 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SAT와 ACT 시험 일정이 불확실한 가운데 조지아주 대학 시스템에 속한 26개 대학교들이 다음 학기부터 SAT와 ACT 시험을 입학 때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6개 대학들은 2021년 봄, 여름, 가을 학기에 SAT와 ACT 점수를 입학 전형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립대학인 스펠만 칼리지도 2021학년도 가을 학기 수시 모집에 SAT와 ACT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텍사스대, 에모리대 등 전국 1,300여 개 대학들이 이미 SAT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들은 조지아의 공립대학 시스템이 SAT 점수를 계속 요구한다면 학생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균에 카운티 정부가 데큘라시 316번 도로 선상에 대규모 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2,000에이커 규모로 추진되는 이 연구단지는 의료, 환경, 농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기업, 과학, 기술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전망인데요. 그로 인해 향후 15년간 약 18,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3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30년을 내다본 이 프로젝트는 2050년경에는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66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사한 프로젝트가 실패한 사례들도 여럿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정을 건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38노스가 입수한 북한 조선소 위성사진에서 새로운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포착됐다고 포브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이나 서방의 정보기관도 이 잠수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등급의 중형 잠수함이거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지난 24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소매업과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반대자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DC는 마스크 착용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동시입장 고객수 제한 등의 권고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고객이 위협을 하거나 폭력적이면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찰관의 아내 클라라 폴리노 씨가 자택 앞에 주차된 남편의 순찰차에 4시간 반 동안 갇혀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고 폭스뉴스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폴리노 씨는 남편의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가 순간 문이 닫혀 갇혀버렸는데요. 순찰차 뒷좌석은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당시 바깥 온도는 화씨 92도였는데 휴대전화도 없었던 폴리노 씨는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 때문에 운전석 경적도 울리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인 남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활동을 이어가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의 고고도 정찰기 U-2S가 중국이 인민해방군이 실탄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해 중국군 당국이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군은 27일부터 30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962년부터 1967년 사이 중국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미국 정찰기 5대를 격추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 그 위스콘신주죠. 그 커노샤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요, 이 자정을 넘기면서 갑자기 총성이, 시위대들이 있는 쪽에서 총성이 울렸고요. 그 총성이 그냥 한 발, 두 발이 아니라 다다닥 하는 정도의 총성이 울렸고요. 3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하는, 이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3일째 지금 커노샤 지역에서는 이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화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고요. 수십 채가 지금 벌써 불에 탔고요. 그리고 이 약탈 문제도 지금 사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요, 약탈을 하는 젊은이들을 막으려고 이 건물 주인으로 보이는데 백인 할아버지 한 분이 이게 소화기를 들고 가서 막 쫓아내려고 소화기를 사람들한테 뿌렸습니다. 젊은이들한테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도망을 쳤는데 한 젊은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때립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꼬꾸라져서 땅에 쓰러졌고 달려가서 보니까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이런 영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한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뭐냐면요, 이 소총을 든 AR-15으로 보이는데요, 소총을 든 백인 젊은이가 이 도로를 막 뛰어갑니다. 그 뒤로 또 바짝 따라붙어서 이 흑인들도 같이 막 뛰어갑니다.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백인 젊은이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더니 등을 돌이키면서 일어서기도 전에 총을 막 쏩니다. 그러니까 그 총탄에 맞고 옆에 있던 몇몇이 또 쓰러집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이 팔뚝이 완전히 총에 날아가가지고요, 살점이. 그래서 이 뼈가 다 드러나는 그런 중상을 입은 사람이 길거리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그 방위군이 와서 수호해가지고 후송에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이제 영상들이 있었고요. 지금 특이하게 제 눈길을 끌었던 영상은 시위대인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시위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민병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무장 복장을 한 상태에서 주정부 건물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나, 우리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지지한다, 뭐 이런 말들을 또 하고요. 좀 약간 격렬한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듯한,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좀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나와라라는 그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왔다, 무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왜 나왔느냐?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폭력 사태들이 이제 뭐 방화, 약탈 이런 것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도시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민병대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상황이 심각하냐 하면은요, 제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QAnon이라는 그 음모론 집단이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구구 단체들과 맞닿아 있으면서 폭력성을 좀 가질 수 있다, 띌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공화당 쪽에서는요, 이 민주당 쪽의 극좌파들, 그것도 아나키스트라고 그러죠,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폭력 시위를 또 자극하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폭력 시위를 둘러싸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민주당 쪽에도 있고 공화당 쪽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지금 다 이런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명분은 폭력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러 나왔다라든가 이런 명분들을 세우는 거죠. 경찰이 너무 과잉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식의 명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그런 명분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다 폭력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아무리 작은 일도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이미 커노샤라는 작은 도시의 문제를 떠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애틀란타를 비롯해가지고 LA, 뉴욕 등 여러 대도시에서 벌써 시위가 벌어졌다는 말이죠. 자,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이제 주말 되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 주말이 다가오면은요, 이 시위가 전국에서 어떻게 확산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사태를 지금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중재에 나서야 할 이 정치인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태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속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경찰의 발표입니다. 경찰이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이 왜 출동했고 출동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고 블레이크에는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했었고 블레이크는 또 왜 도망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경찰을 무시했고 그리고 왜 경찰이 또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추측들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 참 혼란만 더 가해지는 것이죠. 시위대가 나올 때 보았던 영상에는 블레이크를 뒤쫓는 경찰들, 이미 총을 들고 블레이크한 딱 뒤쫓아오는 경찰들, 그 모습부터 지금 알려져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새로 공개된 동영상에 보면은 그 전에 이미 경찰이 블레이크를 차 뒤편에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려고 했는데 블레이크가 그걸 뿌리치고 나온 거죠. 뿌리치고 나와서 뚜벅뚜벅 가니까 경찰이 그제서야 따라오면서 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영상에 잡힌 게 나왔는데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 커노샤 경찰서가 너무 규모가 작거나 혹은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잘 처리가 안 되는 거,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거라면 그러면은 FBI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좀 교통정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객관적인 증거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바디캠인데요. 경찰들이 몸에 착용하고 있는 바디캠인데 안타깝게도 이 커노샤 경찰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바디캠 지원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인종차별 문제에다가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다가 거기에 더 얹어서 민병대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수정헌법 2호, 제2조 수정헌법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 가중되게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주 일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찰 당국이 하루속히 이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한국은 지금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지금 허리케인 2개가 올라왔죠. 하나는 마르코는 이미 세력이 약화돼서 흐지부지 돼가고 있고요. 지금 로라는 오늘 저녁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세졌습니다. 지금 이미 3등급이 돼버렸고요. 상륙하기 전에 4등급으로 더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루이지애나 지역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로라가 상륙한 뒤에는 세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륙한 뒤에 이 태풍 로라가 올라오는 북상 경로를 보면은 저쪽
내시빌 쪽, 아틀란타 북쪽 내시빌 방향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세력이 약화돼서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그 루이지애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가 한번 치고 간 데 이어서 또 한 번 로라가 더 큰 세력으로 좀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피해가 좀 제발 적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만반의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재난이 닥쳐서 어려운 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또 도움의 손길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